자, 수분 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 수분은 우리 작물 생육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이 수분이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좀 정리를 된 거를 좀 볼게요. 원형질 상태를 유지하고요. 식물체의 구성 물질의 성분이 되고 식물체의 필요 물질 흡수와 이동의 용매가 됩니다. 필요 물질의 합성과 분해 과정 매개를 하고 세포의 팽합 형성 및 유지, 그리고 각종 효소 활성의 촉매, 괄, 그리고 식물체의 항상성을 이렇게 유지를 해요. 예. 그냥 물 없으면 죽어요. 쉽게 얘기해서. 예. 근데 실제로 전문 농업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말고 집에서 이렇게 식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대부분 수분을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죽이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예. 이 아마추어들은. 예. 자, 수분의 흡수, 예, 삼투압. 농도 차이에 의하여 삼투를 일으키는 압력으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곳으로 수분이 이렇게 흡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삼투압 차이를 좀 설명하기가 참 좋은 게 이 내용 하나 있는데 봐보세요. 이 토양이 이렇게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작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예? 이 토양에 있는 수분을 이 작물이 이렇게 흡수를 해가지고 얘가 생육을 해야 되잖아요. 작물이요. 그런데 이 토양의 뭐 염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농도가 더 높아버리면은 이 작물보다요. 그 토양에 있는 수분이 작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삼투압차에 의해서 작물에 있는 그 수분이 토양으로 빨려 나와요. 예, 삼투압차 때문에. 그래서 이 작물은 말라 죽어 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팽압, 삼투 현상으로 세포 내의 수분이 늘어나면 세포의 크기를 키우려는 압력.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팽창시키려는 이런 압력. 그래가지고 팽압. 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자. 네. 그리고 막압은요, 이 팽압에 의해서 이렇게 늘어난 세포막이 탄력성에 의해서 다시 수축하려는 압력. 그래서 이제 암기법을 하나 되면은 이 팽압의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팽창을 막압. 그래서 막압입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예, 작물의 요수량, 예, 요수량, 그러니까 물을 요구하는 그 양이거든요. 필요로 하는 그 양이요. 그래서 그 요수량의 정의는요, 건물 1g을 생산하는데 소비되는 수분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작물별로도 다 요수량이 좀 다른데요. 예, 선생님이 이렇게 좀 표로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자, 명아주, 호박, 알팔파 이런 애들이 그 요수량이 큰 편이다. 이 친구들이 크다. 그리고 옥수수, 수수, 기장 이 친구들은 요수량이 작은 편이다. 근데 이 중에서도 기장이 가장 작습니다. 요수량이요. 이 요수량에 대한 기본 메커니즘을 조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작물들이 그 생육 초기에 좀 요수량이 큰 편이에요. 대체로. 그리고 뭐 광이 부족하다든지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뭐 공기 습도가 막 너무 낮다든지 내지는 뭐 저온 내지는 고온 이런 좀 특이한 상황들, 내지는 뭐 토양 수분이 또 너무 많다든지 아니면 너무 또 작다든지 아니면 너무 또 척박한 토양이라든지 이런 환경에서 작물을 기르게 되면요, 같은 작물이더라도 상대적으로 요수량이 좀 많아져요. 요런 좀 기본 메커니즘이 있어요. 예. 그리고 대체로 요수량이 적은 작물이요, 예, 건조에 대한 저항성, 예, 우리가 이제 내한성이라고 하죠. 예. 가뭄을 잘 견디는 힘을 말해요. 예, 내한성이 강하다. 그리고 증산계수라는 게 있는데 여기 점점점 이렇게 찍어주세요. 예, 증산계수라는 것은 건물 1g을 생산하는데 소비되는 증산량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요수량하고 함께 조금 비교를 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수분 과잉 장애. 예, 수분이 우리 작물 그 생육에 꼭 필요한 요소이긴 한데 그것도 과잉하게 되면은 좋지 않아요. 예, 항상 과유불급이라고 그랬죠. 토양 산소가 부족하게 돼요. 왜냐면 수분이 많게 되면은 그 산소가 있을 자리가 수분이 차지를 해버리기 때문에 토양 산소가 부족하게 되죠. 수분이 과잉하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은 생장이 불량해지고요. 이로 인해서 증산 또한 잘 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병해충에 취약한 상태가 되고요. 수분 과잉의 정도가 또 심하면은 뿌리가 썩어요. 과실이 수분을 배출하면서 갈라지는 열과 현상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소위 터진다라고 그러죠, 과일이. 그리고 식물의 줄기나 잎이 쓸데없이 길고 연약하게 자라는
웃자람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이 전문 농업인들 말고 이 아마추어들이 이 실내에서 집에서 이렇게 키우는 식물들 보면은 예를 들어 집 안에서 이렇게 상추를 키우게 되면은 첫째 햇빛이 일조량이 좀 부족한 게 일단 있고요. 둘째 통기가 조금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근데 셋째 또 여기 얹어서 수분을 또 많이 줘요. 예, 물을 많이 주면 잘 자랄 줄 알고. 그리고 분명히 오늘 줬는데 또 깜빡하고 내일 또 줘요. 안 준 줄 알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을 좀 많이 이렇게 주게 되면은 이 상추가 이렇게 좀 튼튼하게 잎도 넓어지면서 고기 같은 거 싸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좀 자라야 되는데 그냥 새싹 비빔밥이나 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얇게 이렇게 웃자라 버려요, 그냥. 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PF, 예, Potential Force라고 하죠. 예, 그래서 토양 수분 장력을 표시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예, PF라고 표시를 해요. 토양 입자가 수분을 흡착 유지하려는 힘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기본 메커니즘은요, 토양 수분이 감소할수록 수분 장력은 커집니다. 토양 수분 장력이 지나치게 크면 작물은 토양 수분을 쉽게 흡수할 수 없게 되고요. 수분이 많으면 수분 장력은 작아지고 수분이 적으면 수분 장력은 커집니다. 수분 함량이 같다고 하더라도 토성이 다른 경우 수분 장력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포텐셜 포스를 그 값을 정리해 놓은 게 뭐냐면 이 밑에 이 내용들이 나와서요. 토양 수분 분류에요. 결합수, 흡습수, 모관수, 중력수 이렇게 지금 구분해 놨죠. 그래서 결합수는요. PF가 7 이상, 7.0 이상인 경우 이 결합수는요. 작물이 흡수 또는 이용할 수가 없어요. 화합수 또는 결정수라고 부릅니다. 이 토양의 고체 분자를 구성하는 이 수분이에요. 이 결합수는요. 그래서 식물이 이용이 불가하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흡수수, PF 값으로는 4.5에서 7 사이에 해당하고요. 역시 작물이 흡수 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흡착수라고도 이렇게 불러요. 공기 중에 그 수증기를 토양에 이렇게 응축시킨 이 수분이거든요. 그래서 결합수하고 이 흡습수를 예를 하나 들어보면 쌤 와이프가 이 콘칩을 좋아해요. 처녀 때부터 이상하게 콘칩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막 열면은 바삭바삭한 상태죠. 그때가 그때 그 수분, 거기에 있는 수분은 거의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수분이잖아요. 그 콘칩이. 그거를 생각을 하면 좋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 봉지를 따고 좀 지나면은 이 콘칩이 살짝 촉촉하고 눅눅해지잖아요. 그 상태를 이 흡습수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역시 식물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결합수든 흡습수든. 자, 그리고 모관수 이거 좀 중요합니다. PF 값으로는 2.7에서 4.5 정도 해당이 되는데요. 작물이 주로 이용하는 이게 유효 수분이에요. 그래서 음집수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물 분자 사이에 음직력에 의해 가지고 유지되는 수분을 말을 해요. 음집수요. 그리고 중력수, PF 값으로는 0에서 2.7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중력에 의해 토양층 아래로 내려가는 수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중력수는 모관수의 근원이 돼요. 그래서 자유수라고도 부릅니다. 중력에 의해서 자유로이 이동하는 수분이라 하여 자유수라고도 합니다. 자, 토양의 특징적 수분 상태 해가지고 이제 내용을 좀 읽기 전에 기본 메커니즘을 조금 먼저 말씀드려가면 이 PF 값이 커질수록요 토양 수분은요 적어지는 이 메커니즘이 있어요. 요 내용 우리가 가지고 아래 내용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최대 용수량 PF 값이 0이죠. 토양의 모든 공급이 물로 포화된 상태에 그거를 이 최대 용수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포장 용수량, 식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데요. PF 2.5에서 2.7 이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중력수를 배제하고 남은 수분 상태로 최적 함수량에 가깝습니다. 지하 수위가 낮고 투수성이 보통인 포장에서 강우 또는 관계 후에 이제 물을 준다라는 거죠. 그 후에 2일에서 3일 정도 뒤에 수분 상태 이 정도를 말을 하는 거예요. 최소 용수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 그 토양 수분 분류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지금 여기도 보고 있는데 그 작물이 잘 이용하는 수분들을
뭐 죄다 한번 골라봐라 써라 이렇게 하면은 이 모관수, 모관수 들어가고요. 예, 그 포장 용수량, 그러니까 용어를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 용수량 이렇게 골라요. 그리고 이 외에도 요즘에는 이게 잘 쓰는 용어는 아닌데 수분 당량이라고, 이게 거의 포장 용수량에 가까운 그 수치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 값도 이런 것도 있다. 이게 좀 생각을 할게요. 좀 올드한 표현이긴 해요, 조금. 자, 초기 위조점이라는 게 있어요. PF 3.9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수분 부족으로 식물 생육이 정지하고 그 위조가 시작되는 토양의 수분 상태를 말합니다. 시들시들한 거죠. 시들시들. 근데 얘는 아직 회복은 가능한 상태예요. 회복은 가능한 상태. 그리고 영구 위조점이라고 있어요. 좀 더 나아가 가지고 PF 값으로 4.2 정도가 되는데요. 시든 식물을 포화 습도의 공기 중에 24시간 방치하여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의 수분 상태래요. 얘는 숨이 꼴딱꼴딱 죽기 직전이에요. 죽기 직전. 회복이 얘는 불능합니다. 불가능. 회복 불가능. 이 외에도 뭐 풍건 상태라고 해가지고 얘는 PF 값이 6이고 그리고 건토 상태 해가지고 PF 값으로는 이게 7 이렇게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주요하게는 요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호수 피해 대책입니다. 질소질 비료를 줄이고요. 석회 규산질 비료를 시용합니다. 오염되지 않은 물과 충분히 혼합 피석해서 이용하고요. 해당 피해에 대한 저항성 작물 및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합니다. 이 정도는 뭐 읽었을 때 이해가 되는 수준이죠.